저는 이거 다 쓰면 다시 재구매할 의사가 1000%. 맑은 발색, 여리한 발색, 완전 강추. 박수. 너무 좋습니다. 향이 생각보다 되게 유니크하고요.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파우치를 털다가 제가 영업당한 아이템들 혹은 쓰고 있는데 너무 좋은 아이템들 소개해드리는 파우치 매거진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알엑스인데요. 요 라인들 있죠? 그 명동 올리브영 알바생 구독자님 영상에서 요 비타민 C 세럼이 나왔었어요. 요거랑 같이 쓰기 좋은 꿀조합 제품인 요 펩타이드 부스터 세럼까지 실제로 제가 이거 민스코니 마켓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보이시나요? 여기 남은 양? 지금 요만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잘 써가지고 영상에서 나온 이 비타민C 세럼도 잘 쓰지만 이 조합이 진짜 꿀조합이라서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바르는 순서에 따라서 펩타이드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진짜 이거 제가 이미 겟레디에서도 이거 좋다고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일단 제가 세수하고 나와서 마른 얼굴에 첫 단계에 사용을 해주는 제품이고요. 제가 닥토나 패드는 잘 안 해요. 피부에 좀 자극이 가가지고 무조건 첫 단계에 수분감 있는 제품들을 좀 잘 사용을 해주는데 이 제품이 그럴 때 사용하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거 다 쓰면 다시 재구매할 의사가 1000%거든요. 무조건 다시 재구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겠죠? 펩타이드? 많이 들어는 봤는데 뭐에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좀 가볍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인데요. 이게 콜라겐 형성을 도와준다 그래요. 주름에도 효과적인 그런 안티에이징 성분인데 이게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기능성 제품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펩타이드 자체가 첫 단계에 발랐을 때 그 다음에 올라갈 그런 유효 성분들을 조금 더 잘 흡수시켜주고 피부가 그걸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첫 단계에 얘를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앰플, 뭐 크림 이런 걸 발랐을 때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 파우치 영상에서는 비타민C 세럼이 나왔는데 요거를 이렇게 같이 조합을 해서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어느 뭐 기초 단계나 쓰든 전혀 상관이 없는 제품이고 본인이 조합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런 기능성 제품을 굳이 안 써도 요거 단독으로만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아이템인 거예요. 근데 이런 제품이 또 너무 무거우면 첫 단계에 쓰기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워터 베이스 제품이라서 되게 가볍게 바르시기 좋고 얘만 여러 번 사용을 해서 레이어링을 해줘도 끈적임이 전혀 없고 피부의 바탕을 잘 정리를 해줘서 좀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속보습 잡는 거는 기본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첫 단계가 너무 무거운 거 싫으신 분들, 그렇다고도 너무 가벼운 것도 싫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요거 토너 대용으로 진짜 막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막 쓰거든요. 게다가 또 첫 단계에서 쓰기에는 일반 세럼들이 뭐 30ml, 기껏 많아야 한 50ml? 진짜 많아야 70ml 정도 되는 그런 세럼들, 특히 수분 세럼들이 많은데 얘는 보자, 150ml입니다. 진짜 그냥 첫 단계에 빡빡빡빡 눌러가지고 쓰기가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첫 단계에 이거 쓰고 나서 구독자님도 추천을 해주셨던 이 비타민C 세럼을 이제 발라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비타민C라는 성분 자체가 색소 침착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좀 주기도 하는데 주름 탄력 모공 개선에도 당연히 좋습니다. 좀 다른 원리로 얘네들을 같이 썼을 때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또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데는 항상 뭔가 이유가 있죠? 이게 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도 인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5월 한 달간 올영픽으로 선정이 되어서 펩타이드 세럼 기획 세트를 요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또 2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해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이벤트까지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요거는 더보기란에서 자세한 사항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진짜 제가 제 돈 재산에서 쓰고 있는 진짜 찐 꿀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안 써보셨다면 이번 기회에 진짜 제발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미 저처럼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꿀조합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벤트가 요 꿀조합 공유하는 거니까 무려 1등 상품이 스탠바임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빼먹지 말고 이벤트도 꼭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명동 올리브영 구독자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던 바닐라코의 립펜슬입니다. 제가 립펜슬은 보통 하트 퍼센트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두 개가 장점이 딱 명확해요. 하트 퍼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블렌딩도 굉장히 쉬운 편이라서 막 이제 립펜슬에 입문하시는 분들, 나는 좀 어떻게 해야 어울리는지를 잘 모르겠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고 바코는 약간
약간 조금 더 코덕 단계로 올라오신 분들이 사용하시기가 좋아요. 그리고 플러스 나는 립 펜슬의 지속력이 진짜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은 좀 아니에요. 피부톤이 많이 밝으신 분들, 입술 색깔도 조금 밝으신 분들한테는 얘네가 좀 어두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핑크슈가 좀 밝게 나온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드 로즈 컬러랑 핑크슈 컬러를 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늘같이 좀 웜하게 좀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에는 누드 베이지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누드 베이지를 사용을 했는데 무엇보다 진짜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면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번엔 올영 VIP, 시코르도 VIP였던 구독자님 기억하시나요? 그분이랑 제가 목청 높여서 추천했던 바로 피부 블러셔인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애진작에 몇 번이나 겟레디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도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사실 유명한 템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가볍게만 언급을 하고 지나갈게요. 하이퍼핏 컬러 치크 이거 로지 로드 컬러랑 이거 라일락풀 컬러가 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블러셔를 좋아하는 이유는 진짜 가볍고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블러셔 중에서 텍스처의 두께감이 가장 얇습니다. 블러셔 잘 나는 경계 안 지게 못 바르겠더라.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랄라 물들듯이 표현이 되는 거냐 이렇게 좀 고민하셨던 분들한테 최적의 블러셔예요. 얘네 자체가 워낙 얇아서 올라가는 그 발색감이 한 번에 팍 세게 안 올라가요. 그 말인즉슨 모든 건 상대적이잖아요. 발색을 빡 주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약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저는 얇게 여러 겹 쌓아서 조금 더 맑은 느낌을 주는 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 되게 만족감이 높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피 블러셔랑 또 어떤 게 다른지. 피도 젤리 타입이잖아요. 근데 피는 발색이 좀 잘 되는 젤리 타입에 속해요. 그래서 맑은 발색, 여리한 발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젤리 타입으로 완전 강추. 다음은 하이라이터입니다. 요새 또 하이라이터가 대세잖아요. 구독자님께서 이 오프라 하이라이터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 미니 사이즈로 구매를 해봤는데 페퍼민트 컬러를 구매를 했거든요. 일단은 오프라는 하이라이터 컬러감이 좀 다양한 점이 우선적으로 좀 좋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이렇게 미니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요즘 좀 핫한 친구들 같이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일단 보시면 딱 빛을 받았을 때 광을 빡 쏘는 호일광 같은 느낌의 존재감이 미친 듯이 강한 그런 친구는 네이밍 컬러감에 있어서 저는 페퍼민트가 왜 페퍼민트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민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빛에서 민트빛이 살짝 나요. 근데 이게 좀 아무래도 유니크하죠. 빔 자체에서 약간의 민트빛이 나는 거는 사실 국내 다른 브랜드에서는 찾기가 좀 힘든 컬러긴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가지를 딱 발색을 해서 봤었을 때 홀리카가 압도적으로 얇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자연스럽게 얇게 그러나 존재감은 좀 있게 발색을 하고 싶고 그런 하이라이터를 찾아 하면 홀리카가 좋은데 홀리카가 요새 계속 품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품절이 풀렸다면 홀리카는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글린트는 이번에 이 비교한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손끝에 닿았을 때부터 발색을 할 때까지 입자가 가장 곱습니다. 입자의 고운 정도로 존재감을 발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랐을 때도 하이라이터는 화면을 찢어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은은함을 주면서 되게 좀 진짜 잘 만드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퀄리티로 나왔더라고요. 다만 글린트는 확실히 입자 자체가 곱다 보니까 브러쉬로 발랐을 경우에 가루 날림이 좀 있습니다. 저는 면적 단위로 바르기보다는 코끝이랑 요 콧대 있죠? 여기에만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면적 단위로 쓰시는 분들은 모공 부각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좀 골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루나 컨실러 브러쉬 듀얼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지기 브러쉬 기억하시죠? 요걸 사용을 해봤는데 요거 진짜 좋습니다. 특히 요 루나 컨실러와의 궁합이 정말 좋아요. 근데 일단 요 국소 부위를 커버하기에는 내가 가리고자 하는 영역보다 조금 더 넓게 컨실러가 묻어질 수는 있긴 한데 그럼에도 이 다지기 브러쉬에 대한 매력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는 아이템이고요. 조금 더 퀄리티 있고 좀 완성도 있는 메이크업을 위해서 나는 도구를 다 쓰고 싶다. 그리고 손에 화장품 묻히는 거 싫어. 그런 분들에겐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다지기 브러쉬가 아무래도 이런 장모의 브러쉬다 보니까 이거 안 따가워요, 얼굴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신기하게 안 따갑습니다. 얘가 이렇게 약간 휘어지기도 하고 신기해요, 저도. 절대 따갑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이니스프리 담당자분의 파우치에서 제가 영업을 당한 것들. 사실 기초 제품 다른 것도 다 영업을 많이 당해서 쓰고 있는데 이 기초 제품은 예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제품 빼고 제가 이번에 영업을 당한 거 3가지만 가지고 왔는데 요것들이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니스프리 라이트 피팅 컨실러 셀먼 베이지 요거를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박수.
너무 좋습니다. 디올 거부터 시작해서 루나 이런 고체 팔레트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다크서클 컨실러 다 나쁘지 않고 좋았습니다. 근데 얘는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여기다가 발색을 해서 밀착력 보여드렸었잖아요. 밀착력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진짜 얇아요. 이게 리퀴드 제형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디올 거가 리퀴드 제형 중에서는 그래도 되게 괜찮았었잖아요. 디올 거보다 그 되직한 정도는 조금 더 얘가 묽어요. 그래서 밀착력도 좋고 딱 발랐었을 때 갈라짐이나 이런 것도 정말 최소화되어 있고 이제 디올은 아무래도 요거보단 조금 더 되직하기 때문에 커버력은 디올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가격 차이가 디올 컨실러랑 진짜 많이 나잖아요. 그런 거 대비 너무 훌륭하다. 근데 이거 왜 몰랐지?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조금만 보완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양 조절 때문에 걸리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힘 조절을 해가면서 빼야 돼요. 안 그렇고 그냥 확 빼면은 이 고여있던, 이 묻어있던 컨실러가 살짝 튈 수도 있더라고요. 그 컨실러 튀는 것만 살짝 조심해주시면 이 제품 자체에 대한 퀄리티는 너무 괜찮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분야인데요. 이니스프리 아일럼버 핸드크림 웜앤퍼지스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세븐틴 민규님이 이니스프리 모델이시잖아요. 그 민규님이 좀 고르신 향이라고 이미 캐럿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이 향이 생각보다 되게 유니크하고요. 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약간 히노키 느낌이 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베이스 노트에 깔려있는 친구들이 은은하게 포근하게 다가오면서 이 위에 있는 블랙페퍼, 베르가모, 세이지 이런 친구들은 살짝 시트러스하고 약간 경쾌하고 가벼운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애들하고 중간에 있는 넘맥, 로즈, 까멜리아가 약간의 플로럴한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무게감을 주는 친구들이고 그래서 걔네들이 싹 어우러지면서 내가 어떻게 이 히노키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노트에서 어떻게 히노키 향을 느꼈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의 조화인 것 같아요. 민규님 어떻게 이 향을 잘 고르셨지? 이 향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핸드크림이 손에 남는 느낌이 싫어서 안 쓰는 사람인데 향이 그걸 이겨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발라놓고 조금만 지나잖아요? 잔여감이 없이 부드러워져요. 구매를 해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아쉽게도 이니스프리 전 매장에 있는 게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랑 그 성수에 있는 스토어 이렇게 두 곳에서만 판매를 한다고 해요. 핸드크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글쎄요, 이게 여름에도 이거를 잘 쓰게 될까라는 거는 제가 한번 이번 여름이 와봐야 알 것 같은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전혀 문제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요 귀여웠던 패치 기억하시나요?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앰플 포커싱 패치인데요. 사실 안에 들어있는 개수 자체는 적어요. 9개만 딱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집에서만 붙이기가 좋아요. 그런 디자인이라는 거는 알아두셔야겠지만 좀 귀엽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트러블 나려고 하는 곳에다가 얘를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붙인 다음에 한번 그 다음날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확실히 트러블이 올라오려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걔가 커져가지고 나의 속을 썩이게 만드는 데까지 안 가게 해줘요. 제가 또 이니스프리 레티놀 라인 좋아하잖아요. 그 라인이라서 믿고 사봤는데 정말 좋더라. 메이크업 할 때는 붙이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평상시에 집에 있을 때 붙이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파우치 매거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지나간 것들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이제 또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